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든 작품 속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개성이 녹아 있는 것처럼 인류가 무한히 더 나아진다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의 삶에도 풍요로움과 다양함과 활기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인간 사이에는 고귀한 생각과 고상한 감정들이 차고 넘치며 모든 개개인을 하나의 인류로 묶어주는 유대감도 강력해질 것이다. 각 사람은 자신의 개성을 발전시킨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더 자기 자신에게 가치를 지니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도 더 가치 있게 된다. 개개인의 삶이 만개하여 풍성하여지면 그 개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도 풍성해지게 된다. 인간 본성의 좀 더 강력한 속성들이 다른 속성들의 권리를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압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심지어 인간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런 압박은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 준다.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자신을 발전시킨다면 그러한 발전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기회를 희생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본성 중에서 이기적인 부분을 억제하면 사회적인 부분이 더 발전하게 되고 이것은 그 개인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엄격한 정의의 규범을 고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감정과 능력이 발전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들에서 단지 그들이 안 좋아한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가치 있는 것들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오직 그런 제안에 저항하는 반항심만 더 커질 뿐이다. 또한 정당하지 않은 제한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지면 인간의 본성 전체가 둔해지고 무디어지고 만다. 개개인의 본성이 마음껏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개인에게 그런 삶을 허용하는 수준이 높은 시대일수록 그 시대는 인류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후대의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독재가 행해지는 곳에서도 개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최악의 결과를 낳지 않는다. 반면에 개성을 짓밟고 말살하는 것은 그것을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이 신의 뜻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인간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상관없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독재다. 지금까지 나는 개성과 발전과 동일한 것이고 오직 개성을 장려하고 육성할 때에만 인간은 제대로 잘 발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한 논증을 마쳐야 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사람들 개개인이 그들 자신을 자기의 최선의 모습에 더 가깝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인간 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나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것을 역으로 말해서 개개인이 자신의 본성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방향으로 인간 사회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이러한 고찰들로는 이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된다는 것, 즉 자유를 원하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고자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자유를 허용하게 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가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를 추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형성의 기여. 먼저 나는 그들이 자신의 본성을 발전시킨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 독창성이 인간의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요소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 사회에는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해서 이전의 진리였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 외에도 새로운 실천들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좀 더 개화하고 진전된 행동과 더 나은 품격과 감각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삶의 예를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선구자들도 필요하다. 인간 사회가 모든 면에서 이미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런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인류에 공헌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일들을 선구적으로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개척해 놓은 길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인류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 중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그대로 고여서 썩은 저수지가 되고 말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좋은 것들을 새롭게 들여오는 것도 그들이고, 인간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명력을 지니게 하는 것도 그들이다. 만일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전혀 없다면 인간의 지성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 쇠퇴해버리지 않겠는가?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그것들 자신이 왜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서도 이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그저 짐승처럼 그것들을 행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신념이고 최고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기계적인 것들로 전락해버리기가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독창성을 지닌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그러한 신념과 실천들이 그 근거들이 망각된 채로 기계적인 관습이나 전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최고의 것들이라 해도 이미 죽어버린 관습이나 전통이 되어버린 것들은 진정으로 생명력이 있는 것이 나타나서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와해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또한 비잔틴 제국 같은 문명이 하루아침에 붕괴되어 사라져버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천재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은 소수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계속해서 유지해 주어야만 한다. 천재성은 오직 자유의 대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천재라는 말 속에는 이미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개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가 자신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몇 가지 정형화된 표본들은 천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심한 억압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데 그들이 소심해서 그러한 표본들 중 하나를 억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마음을 먹음으로써 그러한 억압 아래에서는 펼쳐질 수 없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전시키거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면 인간 사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천재성으로부터 그 어떤 유익도 거의 얻어낼 수 없게 될 것이다. 천재들 중에서 강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채워진 족쇄를 부수어 버리는 경우에는 천재들은 그들을 평범한 사람들로 만드는 데 실패한 사회의 공격 대상이 된다. 즉, 마치 어떤 사람이 나이가라 강이 네덜란드의 운하처럼 좁은 구역을 유유하게 흐르지 못한다고 불평하듯이 사회는 그들을 향해 미쳤다느니 정상이 아니라느니 심한 독설을 퍼부으며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내가 이렇게 천재성의 중요성, 그리고 생각과 행동 두 측면에서 천재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줄 필요성을 강조하고 역설하는 이유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천재성이 있어서 감동적인 시를 쓰고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생각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독창성이 있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은 독창성이 없어도 아주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시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성격이지 않은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독창성의 용도를 알 수가 없다. 독창성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창성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여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일단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그들도 독창적인 사람들이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만일 누군가가 어떤 것을 처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행해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것,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독창성의 결과물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독창성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는 독창성을 지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어야 하고, 그들이 독창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수록 그들에게 독창성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대중과 개인.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에게 아무리 경의를 표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인류 가운데서 떠오르는 권력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임은 엄연한 사실이다. 반면에 고대 및 중세 시대에는 힘 있는 개인이 권력을 쥐었고, 이것은 봉건 시대에서 근대로 이행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는 이 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상당한 권력이 주어졌다. 오늘날의 대중이 부각되면서 개인은 사라졌다. 정치에서 그것은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이 시대의 권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대중의 권력이다. 정부의 권력도 존재하긴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중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기관이 되었다. 이런 일은 공적인 분야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적인 삶과 관련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들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대중이지만 그 대중의 실체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백인이 주민 전체이고 영국에서는 주로 중산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나 대중, 즉 평범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그리고 한층 더 새로운 것은 대중은 이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나 국가의 고관들이나 저명인사들이 제시한 의견들 또는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들에 나와 있는 의견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말한 생각 또는 그런 사람들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신문지상을 통해 밝힌 생각과 동일하다.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불만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인간 지성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가 지금 당장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정부는 평범한 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나 귀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부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나 의견 그리고 그 정부에서 장려하는 지성의 수준과 기조에서 실제로 평범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경우는 그 정부의 권력을 쥐고 있던 다수가 그들보다 더 나은 큰 재능과 학식을 갖춘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자문과 영향력 아래에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한 정부는 언제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다. 모든 진정으로 지혜롭거나 고귀한 일들은 개인에게서 시작되고 또한 그래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 개인이 선구적으로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개인이 열어놓은 지혜롭고 고귀한 길을 직시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길로 걸어가야 한다. 지금 나는 천재성을 지닌 강력한 인물이 자신의 힘으로 정부를 장악하고서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찬양하는 이른바 영웅숭배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천재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줄 자유를 갖게 해달라는 것이 전부이다. 만약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천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제시하는 길을 가도록 강제하는 권력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자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발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재 자신을 해치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중의 여론이 어느 곳에서나 지배적인 권력이 되었거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견제해서 그 속에 내재된 해악을 고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탁월한 지성과 훌륭한 사상을 갖춘 사람들의 개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선인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개인들이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장려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다른 시대들에서는 천재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중과 다르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더 낮게 행동할 때에만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었다. 반면에 이 시대에서는
단지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고 관습과 관행에 무릎을 꿇기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론의 독단과 폭정이 너무 심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난 엉뚱한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난이 쏟아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그런 독단과 폭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준을 벗어나 엉뚱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개성이 활발하게 발휘되었던 시기나 지역에서는 언제나 엉뚱한 행동들이 차고 넘쳤다. 한 사회가 담고 있는 천재성과 정신적인 활력과 도덕적인 용기가 클수록 엉뚱한 행동들이 많아진다. 오늘날 그런 엉뚱한 행동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제까지 나는 관습을 벗어난 것들을 가능한 한 가장 자유롭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끊임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적절한 때를 만나 받아들여지고 관습이 된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내가 사람들이 관습에 얽매임이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은 단지 그렇게 함으로써 나은 행동 방식들이 한 사회가 채택하기에 더 가치 있는 관습들을 발견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오직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이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모든 인간이 어느 한 가지 방식 또는 소수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는 없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이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 삶이 그 자체로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양과 같지 않다. 아니, 양들조차 서로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모두 다 똑같지는 않다. 사람은 외투나 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치수를 재서 거기에 맞추어 만들거나 상점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선택한다.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외투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쉽겠는가? 사람들의 신체와 정신의 상태가 그들의 발 모양보다도 더 서로 비슷하겠는가? 개인의 취향의 다양성.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들도 서로 다르다. 온갖 다양한 식물들이 동일한 자연 조건과 기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도덕적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조건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본성 중에서 더 고귀한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동일한 생활 방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건강하게 작용해서 그의 모든 능력들을 최고로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작용해서 그의 모든 내면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거나 파괴해버릴 수 있다. 사람들마다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 고통을 느끼는 예민함의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 반응하는 육체와 정신의 기제 같은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게 개개인의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면 자신이 본래 누릴 수 있게 되어 있던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고 각자의 본성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이고 도덕적이며 미적인 최고의 발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왜 오직 다수가 선호하는 취향과 생활 방식만이 용납되고 다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당해야 하는 것인가? 일부 수도원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취향의 다양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사람들은 노를 젓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운동하는 것, 장기를 두는 것, 카드놀이를 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어느 쪽이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둘 다 수가 너무 많아서 억압해서 제거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모두가 다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치 아주 중대한 도덕적 의무를 어기기나 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의 비난과 혹평이 쏟아진다.
더구나 그 사람이 여자라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평판에 손상을 가게 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호사를 어느 정도 누리려고 한다면 그런 것이 용인될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럴 만하다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만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가 누구이든 비난이나 혹평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상의 제재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법원에서 정신병자로 판결을 받아 그의 전 재산이 몰수되어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오늘날 대중의 여론에는 특히 조금이라도 튀는 개성을 용납할 수 없게 만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중을 이루고 있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지성에서만이 아니라 취향에 있어서도 무난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 어떠한 특별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나 욕구가 별로 강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성향이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제정신이 아니고 자제력이 부족한 자들로 규정하고서 업신 여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대중의 여론과 관련해서 이러한 특징적인 경향성이 일반화되어 있는 가운데 사회의 도덕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강력한 운동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대중운동 속에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오늘날 그러한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아니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정형화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그 운동은 벌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애주의적인 정신이 널리 펴져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인류 전체를 도덕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로 개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중의 이상적인 인간상, 이 시대의 그러한 경향성들로 인해서 대중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보편적인 행동 규범을 정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가게 하기 위해 쓰고 있다. 그런데 대중이 정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강렬하게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은 뚜렷한 개성이 없는 인간이다. 인간의 본성 중에서 평범한 인간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하거나 다른 개성들을 억압해서 중국 여자들의 전적처럼 강압적으로 그 기준에 들어맞게 만든다.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상적인 것들의 전부를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은 배제된 반쪽짜리인 경우가 보통인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도 오직 이상적인 것들의 절반만 불완전하게 모방한 것일 뿐이다. 그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생겨나는 결과는 활발한 이성의 지도를 받는 큰 활력과 양심적인 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력한 감정이 아니라 빈약한 감정과 허약한 활력이다.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강력한 의지나 이상 없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규범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강한 개성을 가지고 활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벌써 단지 전통과 관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사업하는 것 외에는 활력을 사용할 곳이 거의 없다. 사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활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약간의 활력은 취미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한 취미 활동은 유익한 것일 수 있고 심지어 자선 사업도 그런 취미 활동 중의 하나이지만 그 범위는 언제나 작은 규모의 어느 한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이제 영국의 위대함은 모두 집단적인 것들에 있다. 개개인들은 왜소해서 우리는 오직 함께 결합되어서 집단을 이룰 때에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박애주의자들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완벽하게 만족한다. 하지만 오늘의 영국을 존재하게 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영국의 쇠락을 막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필요하다. 자유의 정신의 필요성. 관습의 독재는 도처에서 상존해서 사회적에서 간섭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성향을 끊임없이 적대하는 가운데 인간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